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한다 보고 채널의 찬입니다. 아니 오늘 이게 웬 K입니까? 제가 또 오늘 특별한 날이어가지고 어떤 날이죠, 오늘이? 네? 어떤 날이죠? 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좀 이따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미신선으로 오기에는 조금 그래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네. 그 유명한 네. 파리바게트 충정 디오빌점 케이크입니까? 뭐 그렇다고 하죠. 네. 빵 맛있기로 유명한 그 지점, 예. 네. 혹시 오가다 들리실 일이 있으면은 한 번씩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실은 재저희가 재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1년 5개월 만에 저희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명. 어떻게 해야 돼? 1000명. 이렇게 해야 돼? 네. 실은 뭐 다른 유튜버 채널에 비하면 그 구독자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구독자가 증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 채널을 보고 이제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그만큼 제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엔딩은 장식하다. 어우. 국가 좋아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못 보나요? 예,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매번 뭐 좋아요, 구독 뭐 이런 거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너무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되게 어색하고. 네. 우여곡절도 많았잖아요. 뭐 1000명 될 때까지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저희 약자 입장에서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되는 해야죠. 까라면 까야죠. 예.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저희 보고 채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부탁드리고 구독자 1000명을 달성한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험을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믿고 의뢰하신 분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고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시작하죠? 예. 호비고. 박실님, 그러면은 오늘은 어떤 보험을 고발하실 건가요? 오늘은 보험을 고발하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보험 설계사들의 불법 유인물에 대해서 고발해 볼까 합니다. 그 보험 처음에 가입할 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들 얘기하시는 예, 거죠? 맞죠. 리플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실은 일전에 그 촬영에서 그 불법 유인물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유인물이라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홍보물이 맞죠. 네. 근데 실은 설계사들이 고객들에게 보여주는 홍보물이 무조건 불법 홍보물만 있는 건 실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홍보물도 있는데, 네. 일단 이 불법 홍보물과 합법 홍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설계사들한테 홍보물을 받았다면 그 홍보물 내에 이 해당 문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답을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두 분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문득 생각났는데, 그 지폐 보면은, 네, 홀로그램? 네. 땡! 아닌가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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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이없는 얘기하니까 뭐 홀로그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땡! 네. 홀로그램 들어가 있는 거 땡! 일단 왜 땡! 지폐. 일단 땡! 귀찮게 하네, 땡! 그래도 보험사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봐야 되지 땡! 않나요? 땡! 땡!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시네요, 자꾸. 아닙니다. 금융심의번호입니다. 예. 홍보물에는 반드시 이 금융심의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이 홍보물을 만들면 해당 보험사 준법감시실에서 그 해당 유의물의 내용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금융심의번호가 없다는 것은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고 내용에 과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계사들이 실은 이 해당 보험 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검증되지 않은 홍보물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네. 꿀팁이라면 네, 꿀팁이지. 사실 보험 설계사가 하는 설명 내지 아니면 그 홍보물, 네, 그걸 보고 대부분 가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의번호가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었네요. 예, 그렇죠. 실은 저희가 이제 보험회전그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의뢰인분들께서 이렇게 유인물들을 많이 가져오세요. 그래서 증거로서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는데 네. 진짜 그 유인물들을 보면 과장한 것들도 많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도 너무 많아요. 실은 그 검증이 된 그 합법 유인 홍보물에 대해서도 설계사들이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다는 등의 뭔가 좀 짚어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불법 유인물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합법 유인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불법 홍보물 여기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나 혼자 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지. 죄송합니다.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그 불법 유인물들을 좀 보면서 제가 자세한 좀 설명들을 드릴 건데 여기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불법 유인물들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의뢰인들한테.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그 이 불법 유인물의 공통점은 열심히 찾아보더라도 금융심의번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도 아니나 다를까 첫 장에 마음의 큰 그릇을 가진 노력파 재무설계사랍니다.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 저금리 속 최저 보증이율 높여야 매력. 지금 이 해당 유인물은 종신보험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근데 첫 문장부터 최저 보증이율, 얘네들이 강조하는 게 최저 보증이율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몇 퍼센트 확정 금리입니다. 이게 가입 당시에 따라 금리가 다르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최저 보증이율이라는 게 은행 금리보다 다소 높을 수는 있으나 차감되는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 그게 적지 않거든요. 매월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30% 40%도 차감되기 때문에 이게 최저 보증이율이 높다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메리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잘하는 얘기들이 있죠. 뭐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뭐 1점 몇 프로인데 뭐 0점 몇 프로인데 한국은행 금리 자체가 선진국형 금리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일본과 같이 제로 금리로 떨어진다거나 마이너스 금리가 곧 온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뭐 2%일 때 가입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조금 그 색칠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보증 이율은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최소 금리를 보증해 주는 것이 최저 보증 이율이다. 요즘 같은 금리 하락기에 따져봐야 할 이자가 바로 최저 보증 이율이다. 충분히 해당 상품을 고객으로 하여금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들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이란 타이틀 하에 이제 분류해 놨어요. 은행에 적금하고 해당 보험하고. 일단 적금 쪽부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표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저축이라면서 은행에 적금하고 해당 보험 상품을 비교해놨습니다. 은행은 제한된 시간, 해당 상품은 자유로운 기간.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거는 은행은 뭐 1년, 2년, 3년 짧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근데 얘네들은 이거는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납입기간이 뭐 10년, 15년 정해질 수 있더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유로운 기간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필요시 해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내가 목적 자금이 필요하면 해지해서 써야 된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필요하면 찾아 써도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뭔가 상품이 필요하면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은 새로운 상품을 가입해야 되고 여기는 자유롭고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은행은 달리이자. 이 상품 복리이자다. 밑에 이건 읽어볼게요. 1년, 2년 저축하다 보면 평생 달리이자뿐 이제 평생 복리로 돌아오세요. 예. 그리고 은행은 평생 세금이 발생한다. 해당 상품은 평생 비과세다. 이것도 읽어봐 드릴게요. 예금 적금에는 매년 세금이 부과됩니다. 평생 세금 없이 전액을 가져가세요. 은행 상품은 은행 상품에 대해서 이것은 은행의 예금 적금입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놨고요. 보험회사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험회사의 복리 비과세 저축입니다라고 요약을 해놨습니다. 물론 얘네들이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기능이 맞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입니다. 내가 매월 내는 돈에서 이자가 전부 다 붙는다면 돈을 모으기에 적합한 상품이 맞겠죠. 제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내가 내는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비용이라는 거는 위험보험료. 위험보험료라는 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주계약이 사망보험금이거든요. 만약에 사망보험금 1억 가입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험사는 만약에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 상속인한테 사망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객이 내는 돈에서 일부분을 차감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걸 위험보험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업비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사업비라는 거는 이제 보험회사 정직원들에 대한 급여, 설계사들은 정직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직원 스태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차장이든 부장이든 뭐 과장이든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그리고 설계사의 수당,
그리고 이제 운영경비라고 하는데 뭐 약관을 찍어낸다거나 청약서를 찍어낸다거나 뭐 잉크 비용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하는데 보험회사 정직원의 급여, 설계사 수당, 운영경비를 포함해서 사업비라고 합니다. 앞에 말한 위험보험료하고 사업비로 차감되는 게 매월 30-40%가 됩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이 앞전에서 열거한 이런 기능들 과연 의미 있는 기능이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심의번호라는 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장은 뭐 보험회사가 이렇다, 뭐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보험회사다. 뭐 크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여기 있네요. 부자가 보험을 찾는 이유. 이것도 종신보험을 설명하는 유인물입니다. 아니, 부자가 보험을 찾는데 종신보험을 설명하는데 왜 부자 얘기를 먼저 할까요? 여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네요. 혼자 사는 사회초년생 재테크 시작.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종신보험에 대한 유인물입니다. 이제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은 해당 보험사는 고객에게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라는 걸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상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지입니다. 문답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준 거예요.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이렇게 완전 판매 모니터링이 오면 요렇게 그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청약을 하시면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서명하셨습니까? 밑에 네. 해지환급금이 월대체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정상 유지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습니까?가 질문이고요. 대답은 아니요. 7년을 넘기면 자동 해지. 가입하신 보험이 변액, 종신, 연금 중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셨습니까? 대답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성 보험이라고 설명 들으셨나요? 저축성 보험이라고 설명 들으셨나요? 보장성. 이러니까 고객들은 이게 저축을 알고 가입을 했음에도 보장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네 설계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대답 잘못하시면 이 좋은 상품 가입 못하십니다. 가입할 기회조차 없으십니다. 해당 보험사에서 안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 좋은 상품이니까 나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지시한 대로 보장성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민원을 넣었는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고객이 자발적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판매상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앞으로도 말할 기가 많을 거라 판단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자면 보험이라는 상품의 구조상 설계사는 전문가고 고객은 비전문가다 보니 설계사의 말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입하는 거고요. 1, 2년 내에서 끝낼 상품이 아니라 15년, 20년 장기적인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보험 상품을 가입하실 때 면밀히 살펴보시고 저희 보고 채널에서 뭘 주의해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피해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할 수 있는 얘기는 계속해서 직설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원래 제 자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짠! 저희가 다시 돌아왔어요. 어색해. 지나치게 어색해. 어떻게든 뭔가 하나 재미를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구독자 2,000까지 갈까요? 니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구독 좋아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만. 그간은 건너지 약속을 마. 안 해야 되겠어. 약속을. 그러니까요. 진짜 그만하니. 알겠습니다. 진정하셔야 됩니다. 네. 네.